그래서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문적인 기초 안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들을 평론으로 쓰는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문학하고 연결해서 콜라보한 책은 저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팝콘을 먹으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게 영화하고 같이. 일단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큰 힘이 있겠지만 저는 인문학의 힘을 되게 믿는 편이에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인문학이 가지는 가장 위대함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인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독서가 제일 좋죠. 책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생각의 근육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게 사실 진입장벽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생각의 근육을 처음부터 책으로 키우지 않아도 영화라는 매체가 훌륭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창작도 있을 거고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데 감독이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감독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는 그 힘이 저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영화가 끝이 아니고요. 영화만 보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좀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의 근육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인문학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저자들의 생각을 함께 교류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그래서 영화를 매개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프라다와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명품, 이것 상관관계에 대해서 프라다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프라다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명품은 단순히 비싼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대 정신에 있는 어떤 힘과 그들의 어떤 집념, 그런 것들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모조 주얼리의 시작은 샤넬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반드시 금붙지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어야만 했는데 샤넬은 아니 왜 꼭 그래야 돼? 라고 해서 큐빅을 과감히 도용을 했고 술, 돈페리뇽, 차에 페라리, 롤스로이스, 기타 등등 모든 우리가 근데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비싼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앞서가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들의 정신이 만들어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치에 기꺼이 부합을 하고 내가 그들의 어떤 정신을 기꺼이 사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의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면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있어 보이기 위해서 가방을 메는 것이 아니라 샤넬을 메고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페라리나 벤츠를 타고 우리가 커피를 마셔 하지 않고 스타벅스 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명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해서 명품을 삼으로써 어떤 나의 자존감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저는 명품을 사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죄악시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그것을 상품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필요하면 구매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이것을 구매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멋져 보일까 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과감히 버리고 내 스스로가 명품이다. 나는 이런 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거운 담론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다루고 있다는 게 이제 제 수준에는 좀 맞았어요.
근데 넘기다 보니까 또 굉장히 머리를 무겁게 하는 주제가 또 하나 나왔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인데 공존이 가능할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AI가 인간 위에 올라설지 혹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되게 저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빨리 또 바뀌고 있는데 AI가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시 제가 이 책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어떤 과학은 윤리성을 저버렸을 때 그 인간에게 굉장히 무서운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윤리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과학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가장 많이 빨리 줄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문적인 기초 안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